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각 27일 지난해 4분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 확정치가 2.4%로 시장 전망치와 기존 잠정치 2.3%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장률 상향 조정은 수입이 감소해 순수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및 금융서비스가 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실질 소비 지출 규모는 4% 증가하며 잠정치보다 0.2%포인트 내려갔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2.4% 상승하며 잠정치와 같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6일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미국의 부를 빼앗아 간 것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부과 시점은 다음 달 2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개별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하기로 한 시점입니다. 월샤프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번 관세가 이미 시행 중인 관세에 더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 행정부는 자동차 관세로 인해 연간 1,000억 달러, 하나로 약 147조 원의 새로운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자동차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을 크게 확대하는 신호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일본과 독일 및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대형 자동차 브랜드들을 올가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이 현지 시각 26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의 특별 조치가 소진되는 시점인 이른바 엑스데이트가 5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초당 정책센터가 추정한 7월 중순에서 10월 초보다 앞당겨진 것인데요.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상향에 조속히 합의해야 하는데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국방, 공공안전, 의료 등 연방정부 기능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디폴트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세계 금융시장에도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이미 지난 1월 21일 현행 한도인 36조 1,000억 달러에 도달했고 재무부는 현재 특별 조치와 기존 자금을 통해 정부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올해 연말 국제 금값 전망치를 종전에 온스당 3,100달러에서 3,3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은 미국 정책 불확실성 고조에 따라 아시아 주요국 중앙은행이 앞으로 3년에서 6년 동안 공격적인 금 매수세를 통해 당초 예상했던 금 보유량 목표치를 채우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연준이 올해 25베이시스 포인트씩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하고 내년 1분기 한 차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는 금 ETF 수요 유입에 대한 기본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금 매수의 매력적인 진입 시점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 체결 시점과 주식시장에서 마진콜로 인해 금 매도세가 촉발될 때라고 짚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증시 반등에 산통을 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초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만약 상대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을 한다면 더 큰 관세로 물리겠다라고 엄포까지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현재 미국의 투자 심리는 꽁꽁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여기에다가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오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서 수익 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해외 선물계 왕자님, 해왕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매주 목요일 뵙는 해왕입니다. 네, 또 아니나 다를까 전일 트럼프에 대한 자동차 관세에 대한 언급이 또 시작됐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뭐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미리 예고는 드렸지만 오늘 장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유가에 대한 궁금함이 많으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유가 관련해서 좀 길게 뽑아왔습니다. 네, 1시간 시청하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가득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짚어주신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오일과 관련된 전략도 스페셜하게 꾸미셨다고 얘기하셨으니까요. 끝까지 1시간 동안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해보시고 또 해왕 마스터님의 인사이트 많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질문을 주시는 분들께는 마스터님께서 또 직접적으로 그에 대한 해답도 방송 중에 내려주시는데요. 저희 너튜브 라이브 스트리밍도 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사 선물부터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보합권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다가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경 고용지표와 GDP 확정치 또 GDP 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 9시 37분경에 2105포인트 선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 하락을 했고 특히 개장 이후에 큰 장대 양봉이 장대 음봉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10시 41분경에는 19,937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회복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현재는 약 보합권인 0.17% 정도 하락한 2만 8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관세 유연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며칠 만에 또 품목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대응에 대한 전략은 사실 이제 미국 주식 부분은 정리를 해야죠. 좋은 단가에. 지금 다소 좀 반등이 드러날 수 있는 네. 가능성은 높은데 정리에 대한 구간이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좀 시작이다라고서 좀 대충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관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들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 호재와 악재가 좀 동시에 남발되는 시장이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전 트럼프 이전 바이든 정권 때랑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예, 연준에 대한 분위기도 굉장히 다르고 근데 관세 부분은 앞으로 트럼프가 계속 밀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항상 누누이 좀 얘기 드렸던 게 이제 달러에 대한 패권 유지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달러에 대한 패권 유지. 달러에 대한 패권 유지를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힘들게 만들어야 돼요. 예, 미국에 대해 보호주의 관련해서 정책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정은 앞으로 ING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시장의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만 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계속적인 악재로 떨어질 것이다.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사실 어제 자동차 관세가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앞으로 관세 정책을 하나씩 꺼내 들 텐데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는 사실 이제 3월 말까지 연구가 완료된다라고 지난번에 언급을 한번 드렸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관세 정책을 계속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꺼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마다 시장은 하락에 대한 부분이 불가피해요. 예, 이거는 좀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전일 이제 미장이 조금 이제 많이 내려왔죠. 상승 대비 좀 하락분이 굉장히 좀 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이러한 이슈가 생길 것이다 라고 염두만 하시면 좋습니다. 네. 제 내용을 좀 PPT를 보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좀 염두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선시대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관세는 악재입니다. 악재예요. 왜냐면은 뭐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힘들게 하는 정책이에요. 보호주의 정책이고 수입 품목에 대한 어떤 상호관세니 뭐든 어떤 방식으로 꺼내든 간에 시장의 악재는 이어갑니다. 근데 시장의 호재는 뭐예요? 그러면은 호재도 있겠죠, 당연히. 그럼 우리가 매크로 환경을 체크해야 돼요, 호재는. 예, 우리 지난주 페드 회의를 좀 기억을 해봅시다. FMC를. FMC에서 지난주에 이제 QT 속도를 낮췄죠. 쉽게 얘기하면 유사 양적 완화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FMC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부분은 돈을 뿌리는 효과, 은행에 대한 지급 준비금을 늘리는 효과인데 이게 시장의 유동성을 굉장히 강화시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왔죠. 지난주에 페드 회의 이후에. 페드 회의 이후에 계속적으로 잘 올라오고 있었어요. 계속 오르는구나. 뭐 예상대로 유사 양적 완화를 좀 실행하는 역할이 크다. 이 부분을 느끼고 있던 찰나 갑작스럽게 전일 이제 트럼프 자동차 관세 25%딱 내리니까 바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혜영님 지금 미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반복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 2분기는 우리 시장에서 고점 있죠. 고점 대비해갖고 박스피가 열릴 거예요. 초반부예요, 초반부. 하락의 전초전이죠. 굉장히 길게 끌 거예요. 길게. 금리 인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또 이제 4월 넘어가 봐야 돼요. 말일까지. 이제 6월 금리 인하가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또 딜레이 시킬 수 있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좀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주에 이제 QT 관련해 갖고 이 어떤 유사 양적 완화를 펼쳤잖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먹힐 거예요. 시장에. 관세에 관련해 갖고 전일 악재가 떨어지만 또 다시 이제 시장이 조금 반등이 이루어질 거예요. 다소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 제가 좀 이따 차트 이후에 설명하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청자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이 마지막 청산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청산기입니다. 뭐 나는 앞으로 또 텐센트가 나올 것 같아. 네, 꿈도 꾸지 마세요. 지금 매크로 환경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텐센트가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뭐 단기간 내 10배 수익 나는. 최근 미국 주식에서 그게 광풍이었고 뭐 이제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라 테크주라든가 막 우리가 열정을 부었었던 이유는 코스피 대비해 갖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시장이 도와줘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시장이 도와줘서다. 말도 안 되는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시장이 올라간다는 거는요, 미국 정부에서 돈을 뿌린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양적 완화에 대한 방법은 많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뭐 영래포도 있을 뿐더러 다양한 방법에서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근데 이제 그것마저 끝났는데 마지막 V씨를 QT 속도 조절로 다시 한번 태우는 겁니다. 제가 이제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트럼프는 그럼 과연 금리 인하를 원할까? 라는 질문에서는 저는 의문점이 많아요. 트럼프는 왜냐하면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능청스럽게 잘해요. 지금 연준은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는데 트럼프도 안 하길 원할 거예요. 왜 그러냐? 미국이 먼저 금리 인하를 먼저는 아니지만 금리 인하를 후발적으로 시작한다면은 전 세계 중앙은행이 앞으로 미국도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금리를 앞당겨서 먼저 내릴 거예요. 왜냐? 자국이 순환이 돼야 되니까. 근데 트럼프가 원하는 건 고금리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제일 추상적인 논제가 제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트럼프는 과연 침체를 원하는가?
지금 가불론박이 굉장히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원한다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거짓말을 잘하면서 이걸 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정책이 성립할 거니까. 뭐 내용은 길었습니다. 간단하게 미증시는 정리하자면은 호재와 악재가 지금 겹치는 구간이에요. 호재는 뭐예요? 지난주 연준 QT 속도 조절이죠. 이거는 양적 완화 효과를 일으킨다. 실제로 시장에 돈이 들어가는 효과를 일으킨다. 악재는 뭐예요? 뭐 당연한 관세죠. 관세. 근데 앞으로 향후 악재가 더 많아요. 뭐 6월 넘어가면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국채 발행 못 해요, 미국. 지금 재정은 필요한데 국채 발행을 못 하는 국면이니 여러분들 아무래도 굉장히 힘든 미 증시의 시즌이 돌입됐다. 그러면 지금 반등할 때 모든 거를 좀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시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준이 QT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한계는 있고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로 계속해서 휘두를 것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앞으로 하방으로 더 흘러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셨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반등할 때 그 기회를 틈타서 현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현금화하시는 전략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나스닥 선물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4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6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ADX와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팻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일단 매수 사인을 주셨고 오늘 또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지금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하는 이유는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지표 영향은 다소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혼란스러운 구간에서는 사실 단기적으로 지표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인데 사실 GDP가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죠. 근데 예상치에 크게 막 웃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엄청 큰 영향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전일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제가 보고 있는 어떤 시장에 대한 뷰는 지금 당장 이제 시장에 대한 하락보다는 이 구간 일봉입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 구간에 대한 전초전이에요. 전초전. 요 안에서 맴돌 거예요. 당분간. 저는 일단은 2만 1,500까지는 달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은 해요. 고점은 못 들지만 앞으로 신고점은 굉장히 힘들다는 주의예요. 우리 여태까지 25년도 이제 전에는 막 신고점을 계속 깼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무리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직까지도 시장은 고점 인근에 맴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마지막 정리 구간이에요. 마지막 정리 구간.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들. 마지막 정리 구간. 그러면은 제가 일단 아까 전에 악재와 호재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호재 부분이 아직은 저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호재 부분이 뭐예요? 연준 QT 속도. 이게 단기 추세에 대한 어떤 형성 포인트다 라고 판단합니다. 좀 디테일하게 좀 더 차트로 얘기 더 드릴게요. 차트로. 뭐 여러분들 차트 좋아하시니까. 지금 시장이 전일 하락장 때 이제 채널 라인이 구성이 됐죠. 참 깔끔하게 구성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일봉상 기준에서는 아직 추세가 시작 안 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면은 형태 자체가 아직 도지에 가까운 형태예요. 도지라고 좀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은. 근데 틱 차트로 옮겨 보면은 전일 하락장에 대한 어떤 추세가 꺾였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이 이어지거든요. 그게 지금 자리예요. 지금 자리. 지금 자리 잘 봐야 돼요. 채널 그릴 때 좀 깔끔하게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들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 자리가 마지막 저항 자리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지금 마지막 저항 자리입니다. 방금 생겼던 2만 100포인트 있죠. 100포인트 이탈이 드러나면은 본격적인 오늘 매수에 대한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지금 이탈하네요. 지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한 10초만 가만히 있어 보죠. 지금 네. 추세가 강하게 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 지금 같은 시점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추세의 시작이고 네. 이제 매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구나라고 판단하는 구간이에요. 아, 예, 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오늘 당일에 대한 뷰를 언제 어느 타이밍에 잡아야 되냐라고서 판단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근데 그 기준 자체가 어느 이탈선이 나오고 기준표가 생겨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100포인트 이탈이 드러나면은 이 왼쪽과 같은 추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기준선 지지라든가 스팬에 대한 어떤 지지 포인트를 보고 매수를 대응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죠. 만약 스팬이 이탈이 나왔다라고 했을 땐 손절 처리하는 거고. 그래야지 손익비 구성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예. 마수님 그러면 2만 100포인트를 돌파하고 네. 지지가 되는 거를 확인하면 되는 걸까요? 돌파를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아. 단순하게 그냥 찔끔하고 내려오는 거는 돌파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 봉 자체가 아예 나가 떨어져야 돼요. 아, 지금 보시면은 2만 100포인트라고 얘기 드렸는데 아직 이탈 안 나오고 봉 자체가 안에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탈에 대한 개념으로 치지는 않아요. 이럴 때는. 급할 필요 없어요. 나 이거 이탈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 정도 판단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차트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이 미국 주식에 대한 마지막 정리 구간이라고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2008년도 흐름이랑 제가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앞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지만 다른 차트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흐름이 여러분들 굉장히 신고점에 머무르는 흐름인데 증시가 굉장히 많이 높은 수치예요. 뭐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아직도 굉장히 평단이 높습니다. 예. 근데 2008년으로 옮겨 볼게요. 2007년 8년으로. 지금 네모칸 보이시죠? 예. 이 구간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구간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때는 몰라요 위기인지. 이거 뭐 시장 안전하네 하는데 2007년 기준으로는 2200포인트죠. 나스닥 기준으로 2000포인트 떨었죠. 10%팍 하락한 거예요. 그러다 또 올라가요. 예. 안전하네 괜찮네 이런 판단 자체 내릴 수 있어요. 왜냐 테크는 실적이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 엔비디아 뭐 관련해 갖고 실적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 어떻게 돼요? 예, 무너지죠. 그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다시 또 올려요. 마치 아무렇지 않은. 근데 몰라요 이게 위기인지. 그러고 못 터져요? 은행이 하나 파산하잖아요. 리먼 브라더스라는. 줄 연쇄 이제 도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반토막 나는 거예요 시장. 여러분 지금 2만 포인트잖아요.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이거 반토막 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에요. 추후에. 근데 아직 트리거가 발생 안 됐을 뿐이지. 지금 2만 포인트에서 그럼 반토막 몇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만 이하예요. 만 이하. 만 이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투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얼마 전에 뭐 이제 뉴스 보니까 이제 뭐 테슬라 두세 배 관련해 갖고 한국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왜 그러겠어요? 남들 얘기하면서 하니까 욕심이 나거든. 예. 트럼프가 막 아니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마치 꿈과 희망을 주잖아요. 꿈과 희망을. 꿈과 희망하고 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모멘텀을 쉬어갈 때입니다. 이 정도 판단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현재 상황 분석을 했을 때 앞으로 신고점 경신은 어려울 것 같고 21,500포인트까지 반등은 가능해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1,100포인트 돌파 후에 지지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확실히 확인해 보고 매수로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보자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상황을 잘 분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으로 가서 구체적인 타점까지 잘 짚어주시는 우리의 해왕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해왕 마스터님께서 5일 선물 우리가 대응해서 또 수익 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많이 준비해 오셨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5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와 함께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어제 재고가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됐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우가 합의 이후에도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면서 상승을 한 5일인데요. 오늘 개장 이후에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오면서 10시 43분경 69.12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후로 또 다시금 회복을 하면서 현재는 강보합권인 0.01% 정도 상승한 69.6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크루드 오일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지금 스토캐스틱 RSI와 MACD, ADX, 윌리엄스 R, 브렌베어 파워 이렇게 5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팻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어떤 관점에서 매도일까요? 자, 선물하시는 분들은 유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수익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오. 네, 굉장히 높아요. 네. 이걸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굉장히 이상적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매도에 대한 우위가 왜 나온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유가가 좀 힘들죠? 트레이딩이. 유가 힘들어요. 힘들어 보이는데 이게 좀 쉬워요. 유가가, 수익 내기가. 일단 차트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가. 자, 제가 왜 매도를 들었냐면은 사실 이제 좀 이따 이제 매크로 이슈를 한번 점검을 할 건데 지금 어디서 대응하는지만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일봉입니다, 여러분. 일봉이에요. 자, 이거 RSI 올라오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RSI 뭐예요, 여러분들? 모멘텀 지표죠. 70에서 매도 쳐라, 30에서 매수 쳐라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시그널이 어떻게 보면은 골든 크로스가 갈 때 매수해라, 데드 크로스가 갈 때 매도해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매크로 환경이 정말 막 매수적으로 폭발해 버리면은요, 이 RSI가 70 돌파할 때 엄청난 추세를 끌어버려요. 자칫하면이에요. 그래서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그러면은 지금 시장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라고 했을 때 매도 우위 환경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디서 대응하냐면은 이거 일본 기준으로 RSI 70 돌파하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매도 공격적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한 번만 터치만 하면 돼요. 터치만. 간단하죠.
그러면은 어디 매물대에서 한번 터치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라고 했을 때 72 매물대에서 72달러 내외에서 그때 이제 고점을 포인트를 한번 잡고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시장은. 이해하시겠죠? 자, 최근 오른 이유는 뭐예요? 반등 이유. 이거 알아야겠죠. 오른 이유. 자, 지금 매크로 환경 갈게요. 이제 72달러 내외에서 RSI 70 형성돼 있으면, 돌파 형성돼 있으면 그때부터 매도예요. 예? 이거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매크로 환경 볼게요. 화면 잠깐 내려보겠습니다. 예. 오늘 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제가 좀 말이 빠르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예. 이거 말고도 또 점검할 게 있으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네. 이게 또 다 풀어야 돼요. 네.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요, 제가. 네네네. 예. 지금 사실 이제 유가가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방으로 좀 눌렸던 이유에 대한 원인을 판단해 보면은 오펙에 대한 증산이에요. 증산. 예. 증산 뭐예요? 생산량을 늘리자, 공급량을 늘리자, 그죠? 뭐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오펙이라는 집단이 참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단합이 안 돼요, 단합이. 이 친구들이. 그죠? 단합이 안 돼요. 왜냐면은 자기네들끼리 미국하고 싸우자, 우리들끼리 뭉쳐서 앞으로 공급과 수요를 조절해서 우리가 가격 포인트를 좀 결정을 짓자라고 만들어 놓고 참 안 지켜요. 누군 지키고 누군 안 지키고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예. 근데 이제 감산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겠어요? 예, 유가에 대한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감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감산을 되돌리자라고 결정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늘렸던 방향이 있고,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매수 이슈는 당연 관세죠. 예, 관세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캐나다의 원유 10%, 멕시코의 25% 관세 적용인데 이전까지는 무관세 정책을 원유에서 유지를 했었는데 관세 정책을 4월 2일부터 시작되면은 유가가 상승원이 될 것이다 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크로 환경이에요. 또 부딪히네. 매도랑 매수랑. 그죠? 근데 이제 증시는 제가 박스피라고 얘기를 했지만 유가는 하방에 대한 원인이 너무 명확해요. 상황이.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여기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가에 대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원유 관세는 유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예, 매수 이슈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없어질 가능성이.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성립돼 버리면은 유가가 오펙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노릴 수가 없다고 판단한 입장이에요. 예.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관세를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 원유에 한해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추후에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굉장히 오펙 대비해서 불리한 입장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유예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유 관련해서 좀 유예할게 라고 했을 때 시장 다시 하방으로 쭉 가겠죠, 여러분들. 그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고 유가를 72달러 내외에서 대응하는 목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상승에 대한 어떤 매크로 이슈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락에 대한 매크로 이슈만 유지되기 때문에 하방에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집중하는 게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72달러 내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것만 좀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에 대한 관세를 유예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일단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72달러 고점을 찍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매도로 한번 진입을 할 때에는 RSI가 70을 돌파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보고 돌파를 한다면 그때 공격적으로 매도로 한번 진입해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오일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아까 또 오늘 풀어주실 내용이 많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준비하신 내용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부터는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사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사실 주식을 평가할 때 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투자를 하는데 지표 부분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 지표 부분을. 뭐 보조 지표는 보조 지표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차트를 볼 때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게 MACD 그냥 혼합 지표인데 저 이거 딱 하나 봐요. 여러분 솔직하게. 예. 왜냐면은 추세 같은 게 벌어지고 정말 좋은 시장이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예. 이런 구간에서 다 지지 받아요. 매크로 환경이 구성이 되잖아요. 이 지지 받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최근에 장 왜 올랐어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래포에서 시장 MF로 자금 계속 흘러 들어왔다. 2, 3년 동안 매수만 주구장창 외웠어요. 2년 동안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또 올라요. 또 올라요. 예, 지금 바뀐 거예요. 2년 만에 여러분들. 예, 그러면은 이 지지점에서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종목은 뭐예요? 종목은 같아요. 여러분들 다를 게 없습니다. 예, 좋은 회사는 다 지지 받아요. 좋은 회사는 뭐 최근 이슈 있었던 거 뭐였어요? 굉장히 뜨거웠던 거. 뭐 비만 치료제죠. 받고 다 올라가요. 저 이 차트 하나만 봐요. 이거는 제가 노란톡에다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보는지. 참여하시면은 그냥 어디서 보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다 설명드릴게요. 무료로. 무료. 예, 지금 밑에 하단 보이시죠? 그건 참고하시고. 근데 최근에 깨졌죠. 그죠? 지지에 대한 깨졌죠. 이게 왜 그러겠어요? 거시 환경이 뒷받침이 안 돼서예요. 시장이. 이게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더 들어가면 돼요, 시장에. 예. 그러면 고퍼를 유지하겠죠. 퍼가 어디까지 유지될까? 어디까지 골까? 그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거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고 수급이 어디 섹터에 쏠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거를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 관심 많으시니까. 어때요? 그럼 이게 정말 이제 테슬라가 지속적인 상승, 매크로 이슈가 있다면은 여기 지지받고 올라갔어야 정상인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뭐예요? 예. 올라갈 명분은 없습니다. 시장이 도와주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여기 해선시세에서 얘기하는 건 시장 매크로를 얘기하고 차트는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이평선을 봐도 마찬가지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매크로 환경이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냐 아니면 유동성이 빠지는 시기냐 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럼 나는 지금 주식을 투자해도 되나? 투자해야 되나? 알아야 되나? 맨날 이제 유튜브 틀면은 무슨 GDP 얘기하고 미국 경제 얘기하고 있고 예? 그래서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명확한 답변을 못 주잖아요. 그죠? 해선시대에서는 그걸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투자에 대한 시기가 아니에요. 저는 명확히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2년 동안 수익을 못 내주신 분들이라면 다음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투자 뭐 없을까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엔화로 미국채 사라. 예, 그거 지금 매직 구간이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있어요 지금. 지금 사면은 타이밍 나쁘지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괜찮아요. 조금씩 사 모으세요. 조금씩 돈 어떻게 보면 여윳돈 생길 때마다. 그게 1년 뒤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굉장히 좋은 투자를 했구나. 지금 와갖고 수급이 쏠리지만 그때 했으니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구나 라는 판단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투자가. 남들이 다 할 때 투자는 투자가 아니에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남들이 다 좋대. 예, 그거 따라가. 늦은 거야. 그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국내 시장 환경은 뭐가 있죠? 지금 뭐가 있죠? 우리가 항상 이제 미장하고 좀 비교를 했지만 지금 미장은 고점 위치예요. 여러분들
최고점 뭐 22,000포인트에서 지금 2만 포인트 움직이고 있는데 굉장히 고점 포인트예요. 우리나라 코스피로 따지면 최고점 3,4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내외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이에요? 2,600포인트죠. 그죠? 근데 시장은, 국내 장은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걸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원래 근본적인 질문인데. 그죠? 1번은 뭐예요? 여러분들. 1번. 저번에 금리를 인하한 게 문제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차피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죠. 이제 미국에 대한 금리가 지금 4%대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한국은행은 3%대 유지하고 있죠. 이 스프레드가 이미 벌어져 있으면 외인이 투자를 할 수 없어요. 아예. 저는 그거를 감지했기 때문에 시장이 코스피는 이전 미국장 대비해 갖고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주구장창 2년 동안 강조를 했던 것뿐입니다. 돈이 들어와야지 올라가죠. 돈이 들어와야지. 근데 한국은행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정도 고금리를 유지해버리면 내수가 망해버려요. 왜냐? 우리나라는 대출이 너무 많이 껴있으니까. 그럼 국민들 곡소리 나게 그 고금리 어떻게 유지해요? 안 그래요? 못 유지 못합니다. 이전 사례가 몇 프로였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2018년도. 이 한미 스프레드 역전 사례. 저 이때도 출연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시장은 미장은 오르지만 한국장은 힘들어. 네, 미장 대비랑 똑같이 이제 디커플링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도 디커플링이에요, 아직도.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정치적 이슈 있어. 네, 두 개가 겹치는 거예요. 두 개가. 근데 우선적인 거는 금융적인 어떤 매크로 환경이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한국은행 금리 인하 또 했잖아요. 우리 왜 했어요? 네.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빚 갖고 허덕이고 있는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 유도한 애가 누구예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힘들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미국의 의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트럼프의 말 한마디랑 그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연준 정책이랑 트럼프의 정책이요, 진짜 우리나라 피말리게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다른 나라 안 그럴까요? 유럽 마찬가지예요. 곡소리 나요. 그죠? 유일하게 지금 숨 쉬는 나라는 어디예요?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은 워낙 이제 양쪽 하나의 국가, 디커플링의 국가였으니까 그나마 숨통 튀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많이 바뀌려고 하죠.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서 조금씩 튀어나오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코스피는 다시 오릅니까? 자, 일단은 제가 가정이 있죠. 미국장이 신고점을 돌파 못한다는 가정이 있으니까 이제 코스피도 지속적인 상승을 내기는 힘들 거다.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미국장 빠지면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자금 흐름이 돌긴 했지만 굉장히 단기적인 현상이에요. 그냥 아주 단기적인 현상이다. 그러면은 국내 장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절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라고서. 뭐 경제 사이클 관련해 갖고 뭐 80년 주기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긴축 통화가 바뀐다. 이 얘기도 있잖아요. 달러의 패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못 느꼈지만 여태까지 역사는 그래왔거든. 금이었고 파운드였고 달러였고 긴축통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안 바뀔까? 보장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 지금 어차피 미국 부채 많으니까. 그럼 미국이 어떤 대처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예. 저는 이제 CBDC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넓게 보고 있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한국은행도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CBDC 선제적으로 몇만 명 진행해보겠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미리 준비해요. 미리 준비. 착오가 없게끔. 안 그래요? 화폐에 대한 변화가 좀 다소 드러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를 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장은 박스피예요. 박스피. 제가 높게 잡아서 2,750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2,750포인트에서는 장기 투자에 대한 종목은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내가 포트에 대한 구성을 줄이고 주식에 대한 오히려 그 포트 안에서도 단타 위주밖에 지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타.
단타 뭐예요? 당일 청산. 그죠? 24시간에 청산하는 거예요. 시간 내로 샀다? 그럼 다음날 팔아야 돼요. 그게 반복돼야 돼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차트 막 올라. 예를 들면 요새 뜨거운 게 화나죠. 화나 막 수익 내면은 막 한 두세 배 올릴 수 있었어요. 근데 왜 단타로 꺼낼까? 시장이 도와주지 않잖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당일 먹고 당일 나오는 반복된 구간 패턴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투자에 대한 방법이라 이거예요. 주식을 하더라도. 손절 딱 3% 남으면 끊고. 왜냐? 그게 리스크 관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해하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을 좀 설명드리고 제가 보는 어떤 차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하나만 키고 대응하셔도 시장에 대한 차트에 대한 평가는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거 봐버리면은 오히려 혼란와요. 산신령이라고 해요. 산신령. 저는 산신령. 네네. 예. 하나만 킨다는 거는 뭐 매매 지표 이런 거. 그죠. 매매에 대한 어떤 지표 트레이딩을 할 때는 너무 많은 지표를 섞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제가 진짜 산신령 많이 만나봤어요. 네네. 예, 재밌는 썰이지만 자기가 10년 동안 차트를 배웠대. 근데 그 돈 버셨어요? 이제 벌려고요. 이러는 거. 이제 마스터 했으니까. 지금 뭐 하시는지 몰라요. 예. 근데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트레이딩으로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보는 차트가 굉장히 단순해요. 생각보다. 단순해요. 저거 갖고 뭔 돈을 벌어요. 왜냐? 지금 시장 환경에 대한 순환매 구조는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뭘 봐야 되는지, 어떤 차트를 봐야 되는지 아니까. 그거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 환경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지. 이 차트를 계속 배운다? 예, 한계점에 도출될 거예요. 그거는. 이런 거는 제가 그냥 드릴 수 있어요.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예, 노란톡 예, 오시면은.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중요한 건 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미리 감지하고 순환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예, 매 시장 체크를 통한 거예요. 뉴스 하나를 보고 리포트 하나를 보더라도 습관화돼야 되게. 왜냐? 자기가 판단해야지. 네, 그렇죠. 예, 밖에 나면 다 사기꾼이에요. 진짜로. 근데 뭐 여기 언론 나와갖고 막 여기 설명하고 뭐 의미 있어요. 내가 통찰된 그릇을 가져야지. 아니,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란톡에서 꾸준하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도록 할게요. 요새 좀 채팅 많이 칩니다. 그래도 소통하려고. 이상입니다. 네, 현재는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비중을 늘릴 때는 아니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차라리 엔화로 미 국채를 사는 것이 낫겠다라는 조언도 들어볼 수가 있었고, 또 해외 선물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크루드 오일이 가장 수익 내기 쉬워 보인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왜 해외 선물계 왕자님인지 여러분들 납득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상황을 잘 분석을 해주시고 우리가 적재적소에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잘 알려주시는 해왕 마스터님이신데, 마스터님과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거시경제를 짚어주셨습니다. 현 상황은 2008년 리먼 브러더스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발생 전과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하셨습니다. 2분기 내내 박스장이 이어질 것이고 고점은 21,500포인트 부근일 테니 현금화에 최대한 노력하자고 하셨습니다. 나스닥을 짚어주셨는데요. 트럼프 관세라는 악재와 QT 속도 조절이라는 호재가 섞여 있는 상황이지만 당분간은 호재가 더 크게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셨고요. 단기적으로는 매수이지만 21,100포인트 돌파 확인 후에 진입하자고 하셨습니다.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72달러 선 내외에서 일봉상 모멘텀 지표인 RSI가 70을 돌파하면 공격적으로 매도로 대응해서 수익 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